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이고요. 네, 그리고 이선영입니다. 사다리 경제의 유선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에 또 어떻게 지냈고 또 뭐 그런 것들 이런저런 안부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한번 어떠셨는지. 열심히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네. 나름대로 혼자서 좀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상담하고, 제이 채널에서 그렇죠. 네. 상담도 요즘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 시장의 심리를 상담으로 파악해요. 왜냐면은 12월 달이 거의 상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담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렇죠. 네. 상담을 통해서 지표를 좀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좀 뭘 봐야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의 틀을 보는 거 말고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단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둔촌주공이 지금 이제 오늘 계약이 이제 마감인데 네, 계약률이 굉장히 네. 이슈가 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 네.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평을 네, 거의 네. 70%까지 계약률이 네. 마감된 걸로 알고 그렇게 있는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네.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밝히지 않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네. 정부에서 이 정책 발표도 이 계약 날짜에 맞춰서 네. 업무 보고 형식으로 이제 그 완화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만큼 둔촌주공의 어떤 그 청약제에서 계약까지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분양 시장 확 열어줬는데 과연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고 어느 정도 계약이 나왔느냐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오픈하는 게.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좀 계약률을 갖다가 좀 열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저는 둔촌주공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도 들고 네. 거기에 정부가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 굉장히 게 관심 갖고 있죠.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분양이 그쵸. 되었다고 가격이 생각이 좋아요,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서 네. 거주의 요건이라든지 그쵸. 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요건들이 그쵸. 그쵸. 완벽하게 완화가 맞아. 되면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다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둔촌주공이 청약이 이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정부에서 부담감을 좀 느낄 거라고 많이 생각이 느낄 수 듭니다.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둔촌주공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에 대한 시장을 가격들을 좀 그리고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둔촌주공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 강동구지만 송파 네. 같은 강동이거든요. 그렇죠. 송파 그러다 같은 보니까 강동이죠. 이 송파는 강남 3구에 좀 가장 이제 조금 그나마 시세가 네. 좀 저렴하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관문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가격대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뭐 송파는 아니지만 바로 송파 같은 강동의 둔촌주공이 단지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사실 분양 물건이긴 해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한다 이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는 것이고 또 굉장히 그 앞으로의 어떤 그 분양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건설사들 굉장히 PF 대출이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어서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어떤 걸 좀 봤냐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가격이 싸졌고 네. 그다음에 규제 완화의 수혜를 누리는 지역들은 그렇죠. 참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거꾸로 이 평촌에 이번에 센텀 퍼스트인가?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기존의 주택보다 가격들이 세죠.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인기가 없어지는 후분양을 또 했잖아요. 후분양이 네, 없고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 맞아요. 왜냐하면 중도금 해가지고 대출로 바로 땡겨서 다 해야 해야 되는데 되니까. 그게 네. 없고 그쵸. 가격도 비싸니까는 아무리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좀 메리트가 없는 이런 게 이제 조금은 비유가 돼. 결국은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거를 좀 기회로 잘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분양가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가 되는 게 이제 둔촌주공,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름도 그쵸. 너무 어려워요. 파크포레온이죠. 예, 그러면은 거꾸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투자 심리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단지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은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고 선호하지만 네, 그거는 가격이 예전부터 비싸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할 때 재건축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재개발인데 네, 대표 재건축 단지가 이제 음마 그리고 그쵸. 잠실주공 5단지 그 전에 이제 압구정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전매도 묶여 있는 상태고 이렇다 보니까 동일하게 잣대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거래가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를 보시면은 지금 시장을 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 거래가 꽤 나왔어요.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잠실 그리고 이 송파권의 헬리오시티랑 해서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는데 그 중에서 재건축으로서 이제 어떤 투자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지에서 되게 많은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조금씩 사람들 심리가 투자 수요에게는 조금 어필하는 지금 가격대에 와 있으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요즘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현금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주택이 한 개가 있거나 네. 혹은 두 개인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 네. 3주택 이상은 조금 아직 불리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매력적인. 그렇죠. 특히 저는 강남의 재건축도 지표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의 상급지 같은 경우도 좀 그럼요. 지표가 되요.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 과천 너무 좋죠. 어떠세요? 네. 거기는? 저는 지금 과천이 너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규제에서도 완전히 풀렸고 재건축도 있고 또 입지 자체가 너무 좋은데다 호재도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서밋이나 몇 개 그 신축 아파트들은 조금 지금 저가 매물들은 소진이 된 상태인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나마 레미안슈류가 단지도 크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저가에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거기도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네.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참 매수하기에는 좋은 그쵸? 시점이네요.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병호님께서 과천이 싫다는데 왜 싫죠? 저는 과천 좋거든요. 네. 이 사람마다 이제 네, 성향들이 다를 수 예. 있죠. 뭐 여러 근데 가지 이유가 그쵸. 있으시겠지만 지금 네. 과천에는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물량들도 조금 지금 입주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들이 메리트가 또 많이 생기고 시장도 좀 안 좋으니까. 그렇죠. 특히 저는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제일 상급지가 저는 과천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강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1등이 과천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지역이니까 이쪽에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으로 조금 그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 기회로 삼는 오히려 기회로 것도 삼기 좋죠. 예, 그리고 좋죠. 네. 거기가 지금 공공 분양으로 이제 과천 지정타운에서 지정타에서 네, 지정타. 지금 네. 이제 전매가 이번에 풀려지게 되면 나올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누리시는 것도 이제 3년이거든요. 네. 2020년에 분양했던 물건들이 네. 지금 우리가 좀 해볼 만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네. 이제 공공 물량에 대해서 네.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 물건들이 생길 수 네, 있다라는 그쵸. 부분이고 지정타까지 지금 보시면 이제 돼요. 요약을 하면은 가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 특히 지표를 담는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인 대표성 있는 음마나 이제 그쵸. 잠실주공 5단지 잠실 뭐 네. 이런 곳들은 투자 심리를 좀 확인하기에는 되게 좀 용이한 거고, 그다음 기존 아파트 중에 상급지 중에서는 과천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죠. 우리가 네.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그쵸. 사람들이 공포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공포에 떨지 않고 이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실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치면서 가격이 호가가 올라가고 네. 거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헬리오시티만 해도 오늘 보니까 20평대 가격대가요 다시 14억대로 다 올라왔어요 거래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격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잠실하고 같이 견줘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마포랑 성동이거든요. 그 지역들 중에서 대표 단지가 이제 마레프, 마프레면 네. 푸르지오인데 거기가 계속 가격이 조정을 안 받고 거래가 조금 많이 안 떨어지다가 최근에 16억대 거래도 나오고 호가 지금 15억대 물건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 물건들을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15억 대출기도 풀려 있고 우리가 바로 뭐 강남권으로 진입이 안 되더라도 이제 어디 중상위권지에서 이제 조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송파 쪽 가고 싶은데 좀 아쉽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과 네, 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격적인 타이밍이 있는 곳이 네. 또 상급지 중에서는 성동이라든지 마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마레프. 그렇죠. 마레프도 INU타운의 대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또 신축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맞아요. 내가 대장이라고 막 네. 서로 이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쪽을 보면은 이제 좀 좋은 기회들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죠. 될 수 있네요. 거기에 계시는 그 물건 마레프를 들고 있던 분이 이거를 금매로 정리하고 네. 갈아타는 거는 잠실 네. 아니면 뭐 재건축 보면 목동 네. 아니면 뭐 강남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가면서 비워진 자리를 또 들어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전략을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상급지로. 네. 근데 지금 뭐 사실은 뭐 성동구 얘기도 하고 마포 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잠실도 아까 호가가 좀 올라가긴 했어도 네.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도- 기회가 네,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요.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됐죠. 저번에 그렇죠. 현장도 많이, 가보고 네, 하니까는. 맞아요. 많이 소진됐고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 그 토지 거래하고 토지를 만약에 푼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잠시 가격은 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 그렇게 생각해요. 제제TV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분 제가 이제 우리 소수정의 이제 프로그램 네. 이제 아, 거기에 네. 있어서 이제 얼굴도 알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실사를 한 결과 네. 17일 오늘 기준입니다. 네, 네. 예, 저는 오늘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 수 있겠죠. 네, 네. 헬리오시티의 30분 기준일 것 같아요. 30평대죠, 예, 그거는. 18억 네. 거래 3건이 진행된 건 사실이고 네. 17억 5천 매물 3층 저층 물건 하나가 그쵸. 남았다고 네, 합니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가격이 이보다 더 내려갔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는 내려갔죠. 예, 16억대까지 거래가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 보면은 잠실이 서울 평균보다 퍼센티지로 훨씬 많이 내려간 지역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35% 이렇게까지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V자 반등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거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뭐 최저점을 그렇죠. 찍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이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건 좀 그럼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33평이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작년에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아파트라고요. 물론 네. 단지가 제일 크긴 단지가 9,500세대니까 제일 가장 크죠. 크지만 네,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연말 거래량을 봐도요. 예. 잠실 송파권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분위기가 지금 그렇죠. 나오고 사실은 있다라고 근데 송파가 단지 수가 대규모로 큰 단- 데가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파쿠리오도 네. 6,500세대 맞아요. 뭐 막 이렇게 3,000세대, 4,000세대 이게 네, 다 맞아요. 다 몰려 있으니까는 그쵸, 네. 일단은 그쪽에서 뭔가 터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쵸. 예,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과천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실은 강남만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 강북에도 집이 있고 네. 거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왜냐하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 송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성동에 들어갈 그렇죠. 수 없고 네. 뭐 마포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 이 어려운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성북구예요. 아, 성북구. 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금만 나오면 바로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인구 밀도도 높은 네. 지역이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뉴타운이 2개나 있죠. 기름 네. 뉴타운하고 장유 뉴타운하고 네. 그래서 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주거 환경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시세가 빠질 때 되게 많이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살기는 좋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디 성북권 성북구 쪽으로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좀 단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른 게 또 반영을 받으면서 좀 가격 조정도 좀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거기 또 가격 조정이 많이 돼서 괜찮은 시세에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름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단지들 뭐좀 연식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장위 자이 레디언스 같은 경우도 분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계약률이 아주 엄청 좋지는 좋진 않았지만 않았죠. 네. 사실 둔촌주거 같은 경우 다 풀어주고서 계약을 진행한 거고 여기는 아니었죠. 여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60% 육박하는 계약률이 나왔다는 것은 네.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59% 나왔나요? 네, 59%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사구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469역이 사실은 대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역세권이고. 때는 사구역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청약할 수 있다면 근데 지금 줍줍을 이게 진행을 했는데 네.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거기도. 예민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다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지역도. 근데 네. 사람들이 항상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격들이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틀을 깨야 되는 게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래에 다가올 현재에도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때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장 걸 생각하고 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비싸다 생각해요. 그러면 좀 접근 못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투자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네. 미래 가치를 지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현재 시세로 이거를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세가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 비교해서 봤을 때도 많이 비싸지 않다면 네. 더군다나 뭐 일대 주변에 있는 시세에 대비했을 때 신축 아파트인데 만약에 네. 그 시세에서 조금 비싸거나 비슷한 시세 때 와 있는 물건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좋은 그렇죠. 가격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은 유명한 우리가 잘 말하는 자주 그쵸. 얘기하는 네. 유명한 데가 아니라 유명한 유명한 데고 데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은 유망한 데인데 저는 이 입지 본질이 진보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북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그쵸. 노원구 쪽도 맞아요. 강원대 역세권이 있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도 그럼요. 있고 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도 있고 그 바로 옆이 성북구의 장인뉴타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거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학군이 괜찮아요, 나름으로. 예, 네. 나름 그래서 되게 재밌고 네. 그 뭐 또 조금 멀지만 미미삼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프라랑 여러 가지가 좀 네. 좋아진다고 생각이 나요. 그렇죠. GTX 네. 노선도 교통도도 들어오고.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뭐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잠깐만요. 장애 구성남 막 예. 여기 장이 금조 프레싱님께서 장이 구성남 가고 싶은데 저희도 집이 안 팔리고 작년에 집을 안 샀더라면은 장이 구성남 노렸을 때 너무 아쉽다. 네. 지금 이제 다른 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마도 집을 그때 안 샀으면은 지금 또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고민하실 수 고민할 있을 그러니까 우리가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무리 빠른 후에도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내가 가진 물건 안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미래를 고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조금 네. 들긴 해요. 예, 아무튼 그렇고 장병호님께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앞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네. 종부세 폐지, 취득세 예전대로 해줘야 됩니다. 전세 퇴거자금도 좀 예. 해줘야 된다. 다주택자에게도 그렇죠. 말씀이신가 보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종부세 폐지랑 취득세 예전대로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이제 질문할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규제가 완화가 좀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렇죠,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약 먹을 시간이 알람이 제가 요즘 약을 7시만 약을 먹거든요. 예, 이제 늙었나 봐요. 이제 약 먹을 시간도 이제 알람으로 맞춰놔야 돼. 근데 이제 2023년도는 완벽하게 취득세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법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 이거 한번 JJTV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2025년 1월이 둔주 입주이고 그게 끝나면 물량이 전무한데 둔주가
저가점으로 접근 가능한데 27년 정도면 마레프 사례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지금 네. 이제 서울에 너무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2025년 정도면 이제 뭐 강남권에 이제 물건들도 좀 입주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거 지나고 나면 진짜 뭐 이제 신축으로 어떤 입주 물량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금처럼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없다면 네. 공급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에서만큼 서울이 지금 중요하고 좋은 이유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이요 항상 공급은 모자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모자랐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 때 이 이제 일몰제 다 해가지고 없애버렸죠. 예 네. 주거 정비 사업들을 전부 다 그렇죠. 이제 해제를 했고 그리고 저는 2015년도에 주거 정부 지수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강화시켜서, 네. 2015년부터 6년 7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한 맞아요. 건도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공급에 또 가뭄을 또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하긴 그렇죠. 합니다. 지금 네. 열심히 오세훈 시장이 풀어서 예, 뭐 모아주택이랑 모아주택 뭐 예, 신통기 신통계. 뭐 하려고는 예. 하는데 빠르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속도가 날까? 오늘도 보니까 패스트 트랙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패스트 트랙 공무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공직할 때 이제 네. 제가 되게 그 어떤 업무를 또 담당해요. 규제 개혁을 하는 그 네.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면 뭐 안 되면 전부 다 그거예요. 패스트 트랙 쓴다. 그쵸.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네.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빨리 가게 빨리 해가지고 간다. 예,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서울 쪽만 네. 뭐 이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했는데 그 외에 수도권도 좀 주목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네. 수도권 안에서도 가격들이 맞아요. 엄청 빠진 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중에서 그렇죠. 네. 조금은 주목하고 체크해야 될 지역과 아파트들이 있으면은 조금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뭐 많이들 관심 갖고 사람들이 네. 주목하는 아파트들 네. 단지들은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예를 들면은 뭐 수원만 해도 뭐 그러니까 광교가 수원만의 도시는 아니지만 네. 수원의 강남이죠. 네. 네. 수원의 강남이죠. 근데 뭐 이제 용인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도시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그 이제 광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그 중흥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왜냐하면 대장이죠. 예. 네, 대장주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40평대 기준으로 하면 27억대까지 가격이 찍혔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었던 단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도 계속 그 관심 단지로서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거기가 뭐 단지가 엄청나게 큰 단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대장주 단지들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 지금 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광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요. 네. 뭐 자연의 스테이트나 이제 그 중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높은 단지긴 한데 맞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망포 쪽 가까이 붙어 있는 단지들을 보면은 뭐 수원에 좀 저가 아파트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매력적인 아파트들이 매력적인 많아요. 아파트들이 많죠. 진짜 그래서 많습니다. 뭐 네. 북적골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고, 아파트들이요. 이렇게 네.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얘기하면 안 아니, 되나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예. 그쪽으로 지금 보면 예.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매수할 기회고 조금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게 좀 짚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단지들을 보면 지금 저는 저게 너무 싸졌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확인할 수 그 있죠. 동네가 네.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수원을 어떻게 보냐면요. 수원의 광교는 너무 좋은 도시예요. 하지만은 수요가 조금은 서울 사람이 광교로 온다. 이거는 좀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남부권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그렇죠. 지역 정도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네. 예, 뭐 이런 벽적골이라든지 이런 네. 지역을 보면은 좋은 아파트 많죠. 그리고 많죠. 리모델링까지 되고 거기 또 그렇죠. 인동선하고 분당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또 맞아요. 되고 네.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뭐 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있잖아. 그렇죠. 예, 탄탄한 예, 일자리가 일자리가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래가 나온 데는
광교 쪽. 광교, 그다음에 네. 조금 싸고 네. 저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특례 보금자리로 이런 그렇죠. 걸로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데는 네. 또 이제 망포 네, 쪽이나 그쪽 일대, 그쪽 좀 일대에 연실이 좀 있는 아파트들, 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저는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하시가 네.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좋습니다. 주거 환경도 좋고 좋습니다. 아파트가 좀 낡았을 뿐이기 네. 때문에. 근데 거기가 영통이라서 네. 영통이 전통적으로 수원에서 좋은 데입니다. 그렇죠. 네. 영통이 좋죠. 네. 수원의 금조프리 8달, 6팔 이쪽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예, 여기 이제 8달도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은 수원이 물량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2년 동안 아직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래쪽에서 네. 세게 오진 않겠지만 지금 그렇죠. 사소 뭐 실거주로 2년 있으면은 시장이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이제 질문을 읽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네, 네.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사람들이 초대 손님 있는 거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하네요. 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저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편안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그쵸? 네, 예, 좋습니다. 방송을 그냥 뭐 조금 두서없는 부분도 가끔씩 있을 수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있는 그냥 날 것 그대로를 좀 보여드리는 것도 네, 되게 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좀 빠뜨렸는데 그 지금 수도권에 수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얘기를 안 해봤어요. 동부권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저는 거기가 지금 이제 좀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쵸. 좀 기회가 좀 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거기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부권 특히 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주변으로 해서요. 네. 뭐 이제 상계 주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창동도 그렇고 네. 그때 사실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지역들이긴 그렇죠. 해요. 저도 몇 년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 정말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한 2018년, 19년도에는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계주공 3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을 이제 바라봤을 때 말이죠. 근데 네. 재건축 이슈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버텨주는 편이기는 한데요. 네. 그나마 그래도 전체적으로 호가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좀 저가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은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도 지금 좀 빠르게 지금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좀 장기로 보고 내가 조금 아직 좀 가격이 저렴한데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선택하신다면 그런 데 보시면 되는데 분위기는 좀 바뀌어 있기는 해요. 네. 지금 뭐 6단지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나오면서 호가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알아보신다면 그 일대 물건들 보시면 좋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역 가까이 붙어 있는 네. 3단지가 일단은 제일 좋아. 대장이죠. 네, 3단지가. 대장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보입니다. 예, 3단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3단지랑 6단지가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이 비슷하면은 몇 네. 단지를 선택하십니까? 당연히 3단지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호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6단지가 지금 5억대 이게 20평, 23평, 4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억대 거래가 다 나오고 나서 네. 호가가 지금 6억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3단지 지금 금매가 6억에 걸려 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층수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고민을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노원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일단은 기본 계획에서 동부권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는 네. 곳, 생활권에서 상업지역이 많이 쏟아붓는 곳. 네. 이제 그것만 해도 되게 좋은데 그렇죠. 이제 지상철에 대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뭐 아레나에 대한 거 일자리 다 있잖아요. 다 근데 있죠. 네. 그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7단지 아래쪽하고 7단지 위쪽하고는 입지 가치가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7단지 말고 예전에 상계주공 8단지가 노원 포레나라가 생겨난 게 신축으로 왔는데 입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가시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그렇죠. 상황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네. 상황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도 네.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완전히 너무 우리 네. 둘이 매일 할까요? 난 우리 이사님 오면 대표님 오면 너무 맨날 좋아. 아, 네. 네, 진짜 좋아요. 나 어떡하지? 잘 맞는 거죠. 뭐 방송 얘기가. 네. 우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가 안지가 5, 6년이 훨씬 넘었죠. 네, 네, 네. 넘어서 그냥 척하면 탁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예,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네. 우리가 경기도도 얘기했고 네. 이제 서울도 얘기했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한 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물량이 올해에 만 세대가 나오고 내년 내후년까지 많이 나오는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이요. 여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예, 상대적으로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여기는 좀 전망이 어떻고 지금은 뭐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일까? 네, 저는 어떨까요? 화성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동탄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죠. 좀 다가오실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화성 자체로 하면은 물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많은데 동탄 자체도 물량이 또 네. 화성 안에 동탄이니까 많긴 한데 동탄 이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 동탄은 조금 입지에 영향을 받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입지에 영향을 그러니까 받는다는 이게 거죠? 이제 동탄 신도시 가보시면은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지역이 아무래도 그 동탄역 주변 그러니까 우리가 우포한이라고 하는 그렇죠. 대장. 네, 예. 대장주죠. 운남 퍼스트비라고 하나하고 이제 뭡니까 저기 더샵이죠. 네, 더샵 네. 포스코 더샵. 더샵이죠. 그래서 예. 요 세 개 단지가 사실은 이제 대장 단지인데 여기의 분위기를 보면 동탄 전체 분위기를 좀 감을 잡으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 대장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운남 퍼스트빌 같은 경우에도 금매 거래들이 많이 빠졌어요. 약간 가격이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느낌. 20평대 확실히 그게 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30평대도 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고 하나도 지금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장 단지들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지금 어쨌든 끌고 가는 단지가 힘을 내줘야 그렇죠. 따라온 단지들도 움직일 테니까. 맞아요. 근데 네. 다만 아까 어디를 보면 좋을까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우포한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우판이 그래도 네. 괜찮죠. 물론 이제 뭐 가서 보면은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되게 좋기는 해요. 이쁘죠. 거기는 네, 예, 골프장 아름답고. 뷰도 있고 네. 호수 뷰도 있고. 근데 이제 네.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자녀들하고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어떤 그런 그 환경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교통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확장해가는 도시로서의 그런 걸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쨌든 그래도 우포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서편 쪽도 또 앞으로는 조금 전망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동탄 2의 서편. 동탄 2의 서편이죠. 근데 예. 이제 지금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원으로 이제 되고. 같이 예. 이렇게 다 예.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예. 거기까지 같이 보시면 어떨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동탄 2가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상대적으로 센 편이고 그래도 화성에서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편에서 저는 동탄 1도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동탄 1도 좋아요. 네. 동탄 1에 뭐 반송역이라든지 이런 그쵸. 데가 이제 인동선이 연결이 들어오죠. 되면은 한 코스로만 가면 GTX 맞아요. 동탄역으로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동탄역에. 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요것도 이제 속도전을 내면은 1도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거기도 많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많이 맞아요. 빠졌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은 분야를 있으니까 좀 첨언으로 말씀을 네, 네.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제일 궁금한 데가 저는 인천입니다. 인천이요. 인천도 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인천도 진짜 많이 빠졌고 빠졌죠. 물량도 네. 많고 서구 쪽, 부평 쪽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고 뭐 어떤 체크를 좀 한번 해야 될 지역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인천 하면 이제 제일 대장으로 꼽는 곳은 송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그 309 쪽이 제일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쪽은 단지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지표로 하기에 네. 뭐 거래가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대단지들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거래가 나오고는 있는데 막 가격이 지금 반등하는 느낌, 터치하고 올라가는 느낌 이런 건 아니고 거래량이 네.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인기 그렇죠. 단지죠. 인기 단지죠. 예. 굉장히 아름다운 단지고 잘 조성돼 있어서 시기 질투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바다 뷰가 오션 뷰가 보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기 왜 저렇게 비싸죠? 인천 끝자리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보면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도 보면 거래량이 좀 꾸준히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 아직은 조금 늘어난 네. 양상들이 있죠. 좀 네. 있는데 아직 이거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음. 송도는 좀 공급이 많다 보니까 네. 공급량에
좀 사실 계속 치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도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매매도 지금 그 옆에 이 편한 세상 손도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요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좀 이렇게 읽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좀 저도 이제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같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서울도 이번에 2022년 11월 달에 거래량들 보면요. 바닥을 찍고 조금은 턴을 하는 양상들이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기도 쪽도 물량이 많은 데를 조금 제외하고는 거래 매수세가 조금 붙는 양상들이 좀 일부는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 제가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어제 확인했을 때요. 지난 11월 거래량 이미 넘어갔어요. 네. 12월 달 거래가. 근데 1월이 조금 작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명절이 그럴 껴있으니까. 수는 있겠죠. 근데 예. 12월 거래량은 예. 보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많이 거, 예.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1월 지나서 2월 또 다시 지표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러면 네.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근데 1월은 이게 명절이라는 게 2월이 아니라 1월이라서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는 거래가 예, 1월에는 거래량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2월 이제 명절 이후에 어떻게 네. 움직이느냐 이제 그쵸.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한번 쑥 다 훑었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근데 서울하고 경기랑 이게 인천, 제가 볼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송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서구, 서구, 네, 서구가 검단 이제 있는데 청라랑, 청라 검단, 네, 이제 예. 그 저기죠. 검단도 있지만 그 루원시티, 요 루원시티. 지역들 보면은 지금 거래가 분양권 거래도 좀 많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지금 확인했을 때 들었고 뭐 그 일대는 조금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지역들은 조금씩 분위기는 그쵸.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좀 그렇죠. 정리를 그렇다고 하고 싶어요. 모든 지역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아니죠. 그건 이게 아니지만. 물량이 네.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네, 조금 네. 느리고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좀 사볼까라고 하는 매수 심리들은 조금은 그쵸. 살아나는 부분들이 네, 좀 맞습니다.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데가 되게 많고 그런데 여기서 뭐 조금 궁금한 게 아까 있었던 게 요 오라모라님께서 아,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아, 어찌 네. 흘러갈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조만간 그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뭐 빠르게 어느 정도는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내일 모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되게 재밌는 게 이슈로 인해서 그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격들이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하는 데 중에서는 일산이 최고. 아, 네. 그다음에 상급지 중에서는 분당이 최고. 그쵸, 네. 예,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평촌 쪽하고 그다음에 군포 쪽 뭐 이제 부천 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뭐 좋죠 이거는. 예. 그 이슈가 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격 자체가 지금 그 일산이나 분당은 네. 그렇게 많이 또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일기 신도시 이슈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게 발표가 되면은 당장 진짜 무슨 뭐 갈아엎어서 새로 재건축한다거나 이건 아니어도 굉장히 어떤 분위기를 조금 따뜻하게 네.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네. 거 나오겠죠. 우리 네. 유선영 이사님의 대표님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만져질 수 있는 네. 이 따뜻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아, 그런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영 대표님 보려고. 네. 예, 저도 놀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읽어볼게요. 노홍채님께서 인사해 주셨는데 노홍채님 오늘 저랑 통화했거든요. 아, 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이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네. 제가 세입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노홍채님도 제가 노홍채님 좀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노홍채님이 세입자한테 시달렸습니다. 아, 좀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힘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2022년 11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들이 전세가가 또 빠르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중도가 나가신다고 하는구나.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아. 나 이거 가격 빼달라. 아. 안 그러면은 나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노홍채님 너무 힘들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알아보고 네. 변호사님한테도 알아보고 하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뭐 3개월이 지났건 안 지났건 간에 이미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임차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소송이 걸리면 1년 6개월 이상, 그렇죠. 7개월, 8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가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세입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음. 그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이제 판결이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네. 이제 협력 변호사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그냥 가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좋은 세입자를 받는 게 축복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지금 세입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저는 좀 서로가 좀 양보하는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게 생각이 법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임대차 3법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네.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렇죠. 전세가 거꾸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임대인들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지금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임대인도 난처한 이 상황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자금 대출을 다주택자들에게도 네. 확실하게 열어주면 네. 좀 이런 리스크들을 좀 관리하면서 갈 수 있을 네. 텐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참 법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몇 개 또 읽어드리면은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유사한 질문들 읽어드릴게요. 네. 그 동탄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동탄 호수공원의 우미린 이거는 우포안의 우가 아닙니다. 네. 호수공원의 우미린도 다시 좋아지는 것 같네요라고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좀 넘어가고 네. 금조 프레싱님께서 이제 경기도 중에서 평택 고덕도 많이 빠졌던데 고덕은 어떨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제제TV님 평택 고덕 신도시는 제일 풍경채가 6.5억 전후로 최근 실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고점은 8.7이었으니 약 네네. 30%선에서 매수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도 물량이 좀 있는데 그렇죠. 얘도 사실은 나쁜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일자리가 일단은 거기도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네. 도시가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도시 있잖아요. 확장되고 네. 있으니까 저는 평택 괜찮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한강진님께서 잠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도록 기다리면 너무 늦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을 것 같아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6월달에 이제 풀리죠. 일단은 네. 4월달, 6월달에 이제 풀리는데 다 풀지 일부만 풀지 모르겠지만은 풀리면은 거래량이 살아나겠죠. 수요 눌려있던 수요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지금 원래 저는 당연히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기조는 네 약간 까리까리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잠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약간 가격이 좀 이렇게 바닥을 지금 다져진 느낌이 있다 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데 풀었을 때 이렇게 불이 확 붙을까봐 네.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풀리고 나서 매수하게 되면은 투자금은 좀 적게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이제 전세를 그렇죠. 활용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매매 가격은 약간 양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이제 아무튼 뭐 그렇고 네. 질문들이 오늘 이사님 대표님 오시니까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죠?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연애진이 이거 네, 감사해요. 커피 한잔 하세요. 예, 제가 이미 커피와 또 좀 디저트를 네. 좀 푸짐하게 사드렸습니다. 네, 푸짐하게 맛있게 사드렸고,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보면요. 유선영 이사님 목소리가 너무 이게 아이고, 이사님이 감사합니다.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아. 우리 전 회사 네. 제가 같이 다녔던 네. 회사에 너무 네. 익숙함들이 좀 네. 있는데 목소리가 이 딕션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 실제로 들으면 더 좋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아요. 예. 상금님께서 서울 꼴찌가 나을까요? 분당이 좋을까요? 저는 서울 꼴찌보단 분당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분당이 서울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런데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서울 수권을 아울러서 뭐 서열을 매긴다고 하면은 네. 분당이 서울 어느 지역보다는 좀 더 꼴찌보다는 더 높죠. 위죠. 네. 예. 그러니까 강남, 중강남 이렇게 따라가는 자리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그래서, 시세가 네. 강남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네. 서울 꼴찌가 거기거든요.
여기 꼴찌 3인방이 있습니다.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할까서 그렇죠. 안 네, 하고 네. 꼴찌 3인방인데 거기보다는 분당이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당도 꼬리가 있거든요. 분당도 예를 들어서 서현동, 뭐 정자동, 판교 쪽이나 뭐 수지나 이런 데는 이제 상급지고 좀 안 좋은 데는 구미동, 야탑동 이런 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는 재정에 맞게 들어간다면 어디든 타이밍 맞게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도 뭐 꼴찌라도 저는 좋다 생각해요. 저는 예. 서울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도시가 이제 자꾸 서울은 뭐 없잖아요. 더 이상 네. 뭐 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렇죠.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에 지금 꼴찌가 나중에는 수도권이 다 서울로 압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건에 네.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떤 네. 단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더 맞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읽어보고요. 네. 예, 이제 읽어보고 우선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규제 완화가 계속 일어날지.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걸 영상으로 많이 담았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의 의사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규제 완화 계속 일어나요. 근데 계속 그걸로 인해서 집값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살짝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집값 자체가 이 어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 눌려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규제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규제를 풀므로 해서 먼저 움직이실 분들은 다주택자나 유주택자 분들이 먼저 움직이실 거고 그런 흐름은 이미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금리의 어떤 인상의 분위기가 좀 잦아들면서 어떤 이제 최종 금리가 확인되는 시점 되면은 이제 집을 사려고 고민했던 분들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윤활제 역할은 규제 완화가 해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제 규제를 푼다고 했을 때 지금의 규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급지를 우선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만드는 규제를 푸는 방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사이드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미분양 아파트들 네. 이 건설사들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지방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방하고 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맥락은 똑같은데 이제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의견 차이는 네,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괜찮죠. 네, 의견 그럼요. 차이가 있어도.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책의 부작용이 크고 금리가 이제 너무 원래는 금리 비중이 작아야 되는데 워낙 이번에 금리가 급하게 올랐으니까 금리 비중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두 개의 비중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금리가 좀 완화의 메시지들이 조금은 지금 한은에서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고 있죠. 이제 네. 기준 금리 연준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추이들을 보면서 규제의 완화의 어떤 추이들을 같이 보면은 그렇죠. 네. 2023년도는 새로운 기회를 좀 맞이할 수 있지는 지금이 제가 볼 않을까. 땐 좋은 기회인 저도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진짜.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예. 대출금리도 지금 이제 담보대출금리는 조금 지금 뭐 코픽스도 지금 네. 지수가 좀 이제 내려왔다는 게 오늘 그쵸. 또 나왔고 예. 네, CD금리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약간 뭐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아마 그 우리 그 기준금리보다 네. 먼저 조금 더 빨리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서 금리 그렇게 되고 지금 이 정책까지 같이 이렇게 네. 양쪽에서 힘을 내준다면은 시장에는 좀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는 3.5로 한은에서 이제 발표에 3.5로 올라갔는데 되게 지금 대출금리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대금리들이 그쵸. 조금은 좋아졌기 때문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할 건데 근데 또 한간에 이제 대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아 대출 시장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올해도 그럴 수 있긴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게 대출이 중요한 게요. 대출이 돼야지 수요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집값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요.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네, 예.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빠졌던 시점이 좀 없었고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IMF 때는 이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IMF 예. 때는 좀 빠졌는데 예. 그때도 빠르게 회복을 한 빨리 편이었고 회복했고. 그때는 사실 국가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때랑 그쵸. 비교한다는 건 또 예.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례적인 만큼 이례적인 어떤 반등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요. IMF 때도 IMF와 서브프라임 공통점이 V자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IMF도 V 반등이 일어났고 서브프라임도 2008년도에 있다가 그렇죠. 2009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다시 고스란히 서울 수도권 다 다시 마찬가지였어요.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뭐 게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규제의 완화가 되는 과거의 역사들을 제가 늘 짚어드리거든요. 플러스 대출에 대한 완화들, 금리에 대한 인하들의 교집합들이 커질수록 가격의 변곡점들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의견이 다를 비슷합니다. 수도. 네. 2008년도에 네. 그 서브프라임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네. 금리가 엄청 빠르게 인하됐었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진짜 속도로 급해. 빠르게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또 회복이 또 빨랐던 부분도 있을 수 네.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되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은 네, 좀 그렇죠. 회복이- 그때 어느 정도 빨리 빠지는 5.25%에서 그쵸. 2%까지 빠졌어요. 네, 네. 진짜 급하게 빠졌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예. 아유, 너무 재밌네. 나 오늘 우리 한 4시간 할까요? 가셔야 된다면서요. 아, 그래도 계속 가고 싶은데 일단은 또 이제 질문을 한 개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집을 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지금 싸다고 집을 살 거는 아니고 네네. 떨어졌다고 살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살 때 어떤 걸 또 유념하면서 봐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집을 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끼고 사느냐, 이제 사놨다가 내가 나중에 향후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투자로 들고 있을 계획인지 아니면 내가 실입주를 위한 네. 집을 사는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가격이 이제 전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수록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그 전고점이 너무 무리하게 가격이 올랐었던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겠지만 많이 빠졌는데 입지적으로 우월한 자리고 괜찮은 자리라면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공급이 많으냐. 공급에 따라서 사실은 전세와 매매가 갭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입지 좋은 데를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 시점에서 자금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겪으시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공급이 문제가 되는 자리에다가 전세를 끼고 사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반대로 실입주를 위한 거다면 네. 공급이 많은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렇죠. 싸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지역으로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곳은 송도 같은 곳이 될 것 같고요. 아, 송도 너무 좋죠. 네. 예. 이제 그쪽에 어떤 이제 일자리랑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저는 분들이라면, 더 처음 하면 송도, 수원, 화성 요런데. 네. 아, 그렇죠. 요런데 맞습니다. 요런데 네. 예, 송도, 수원, 화성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네, 뭐 성남 예, 그렇죠. 그다음에 네. 상급지는 뭐 강동, 뭐 송파 이런데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재건축 아파트를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속도가 너무 더딘 재건축을 내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실입주로 이게 빨리 될 거라는 기대로 너무 시작하는 초기 단지 물건을 잡으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늘 맞습니다. 네. 예, 오래 걸립니다. 네, 예상보다 항상 조합 설립되고서도 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초기에 들어가서 재건축을 내가 끝까지 보겠다는 생각이시면은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투자 가치로서 접근하신다면은 중간에 내가 처분할 계획을 고려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상수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입지적으로 접근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물량이라든지 뭐 이주 수요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타이밍을 이용하는 매도 매수의 타이밍을 그렇죠. 이용하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되었으면은 무슨 시기냐?
집을 사야 되는 시기. 사야 되는 시기죠. 예, 집이 없는 사람은 용기를 내야 되는 시기. 그렇죠.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집을 그 사람들이 못 사는 시기.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면은 또 뒤처져서 후회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네. 우선은 이게 그래서 처음에 경험이 중요한 게 어려운 시장을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에 기억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억해야지 다음 시장이 이런 실수를 안 하니까 좀 어려움을 활용하는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예. 사실 좋은 공부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요즘 전세 많은 분들 여기도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세가 많이 빠져서 네. 주택 여러 채를 이렇게 거쳐 놓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분양권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P가 나와서 좀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다 기운이 빠져 있으면 참 속상한 일인데 굉장히 다음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네. 좋은 전략을 찾아서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려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음.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참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용기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질문 중에서 이제 입지 관련된 부분으로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여기 또 이제 광명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유꿈님께서 광명도 앞으로 물량이 많아서 역전세 걱정이 됩니다. 네네. 예, 라고 하셨는데 뭐 광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명도 너무 좋은 네. 지역이고 이제 앞으로 변화가 많은 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좀 그게 이제 약간 거기도 물량 과물량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기를 이제 지금 역전세 걱정하신다면 전세를 끼고 물건을 갖고 계신가 봐요. 네,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이 자주 오는 시장은 아니지만 네. 이번 시장을 통해서 약간의 우리가 어떤 총알은 조금 준비해놔야 된다는 걸 좀 우리가 배우는 어떤 시장인 것 같기는 하고요. 역전세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대출이 조금 풀려지고 네. 뭐 그래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네. 입지를 자체로서는 광명은 제가 볼 때는 가격은 또 회복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지금 다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재개발 사업체들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광명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광명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맨날 사람들이 집값 떨어졌으면 나라 망하는 줄 아는데 그런 분하고 친구로 친하게 지내지는 마십시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안 좋은 그 생각들이 네. 같이 이렇게 스며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광명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빠진 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광명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철산동, 뭐 하안동, 그다음에 그 소화동, 그다음에 구름산, 그다음에 그렇죠. 광명 네. 뉴타운, 일직동 지금 개발된 데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걱정해야 되는데 그 물량의 타이밍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간다고 하면은 입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포인트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완화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네. 집 살 때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저는 좀 그런 분들을 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정적인 거를 추정하고 추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거를 믿음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내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어떤 상황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장이 뭐 하락한다, 뭐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바람으로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조금만 길게만 볼 수 있다면은 이 하락장이 과연 길면 또 얼마나 길겠어요. 네. 과거에도 하락의 기간이 길어봤자 3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닥치고 반등하는 시기가 바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계속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긴 시간 동안을 본다면 부동산은 사실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지금이 기회인 이유이잖아요. 네, 사야 그쵸. 하는 기회인 이유. 그래서 좀 내가 전혀 일의 손실도 없겠다. 난 전혀 하락을 감안할
죽지 않고 난 제일 바닥에서 사겠다. 이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조금의 용기를 내서 이 정도라면 내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손실이라는 건 사실 팔았을 때 손실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약간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도 지금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보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인 것 같고 네. 하락을 막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냥 우리의 외침, 공허한 외침이 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네. 그냥 뭐 근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계속 거래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일정 기간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치고 올라갈 건데.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냥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 투자를 잘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는 것보다 고민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시안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에 어느 정도 투자에 이제 발을 담그신 분들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네. 아마 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뭐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으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이 시장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 평생 살면서 시장에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례적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고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가 없었다 보니까 네. 그런 아주 자주 경험할 수 없는 기회를 우리가 맞닥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좀 이 시장이 우리한테 새로운 좀 어떤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지나가고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으로 맞습니다. 보실 것 같아서 네, 좀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포가 깊은 시장이고 그 공포가 더 깊어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시장의 공포의 피해자보다 시장의 기회, 공포의 기회를 이용하는 수혜자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다리 경제 유선영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렇게 좀 네. 시청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그럼요. 예, 자주 나오세요. 예, 네. 자주 예.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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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